안녕하십니까.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그저께랑 다른 흐름이 보이죠. 미국 증시의 차트 보시면 다우지수는 올랐고 나스닥은 빠진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지금 뭐 나스닥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오늘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 말씀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어땠냐? 전전날 오른 것들이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전전날 뭐가 올랐냐? 마가. 네, 언택트 관련 종목들,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 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랑 금융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우지수는 올라왔는데, 결국 이 나스닥 지수는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어제 뭐 EU에서 100시간의 회담 끝에 7,500억 유로 코로나 구제기금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금융업종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생각보다 합의가 늦어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이제 또 미국이 또 무슨 제재안을 또 발표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래가지고 뭐 메모리 출하되는 뭐 흐름들이 나타나가지고 장 막판에 결국은 좀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재개 속도는 조금 늦어졌죠. 근데 중국의 경제 재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사실 악재일까 호재일까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있는데, 지금 중국 남부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지금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무슨 산샤댐이 붕괴되네 마네 마 이제 뭐 제방 폭파했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 지역이 이제 수재민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었던 경기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사회 간접 자본 예산들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는 좋아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도시가 싹 쓸렸죠. 물에 싹 쓸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땅을 재정비하고 건물들을 지어 올리고 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굴삭기도 많이 팔리고 건물 자재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철, 무슨 이제 에너지, 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뭐 2조가 넘는 피해가 났다고 하지만은 그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 그만큼의 GDP를 유발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2조 달러 손실을 봤지만 그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은 그 자금을 버는 곳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경제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전해져야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쪽 수지민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그리고 중국 안후이 지역이 제가 대학 때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지냈던 곳이라 그 동네가 제가 다 아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다 물에 잠겼다라고 하니까 조금 씁쓸한 면이 좀 있어요. 거기 야시장도 되게 자주 갔던 건데, 일단 좀 여담이었고, 일단은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에너지 업종들 많이 올랐어요. 에너지 업종들이 어제 얼마나 올랐냐면은, 원유 시추업체 ETF가 7%, 에너지 섹터 ETF가 8% 올랐고, 또 종목별로도 보면은 옥시덴탈 11%, 코노코필립스 6% 이렇게 올랐고, 또 이제 금융주들도 웰스파고 이런 것들 6% 올라가지고 이렇게 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제가 이데일리 생방송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하면서는 기관의 수급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을 수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지금 시장 자체가 달러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약세인데도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코리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죠. 달러 인덱스 지수가 그새 또 95점 초반대 왔습니다. 0.68% 하락을 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그 환율도 새벽에 4원이 또 떨어졌어요. 1193원, 1194원 이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저께 상승했던 게 어제 빠지면서 메모리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어제 반등했지만 또 하루 만에 또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국제 유가가 최근 4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41.5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달러 약세. 제가 방금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끝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실적을 좀 좋게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3% 4%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장중에 0.6%가 빠졌는데 시간에서 3, 4% 올라왔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0.66%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간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증시에서 뭐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빠질 거다라는 것은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관전 포인트, 미국이 빠진다고 과연 오늘 우리나라도 빠질까? 오늘 분명히 중국 증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중국 증시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어제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도 빠질까? 미국이 오히려 매물 추례가 나오고 그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따가 4시에 시황을 올려드렸을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시장 이 관전 포인트 체크하면서 살펴보시고 저는 이따가 오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